오늘 운동 공식 좀 정리하고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니네가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선생님이 또 문제 푸는 과정에서 뭐 그래프는 뭐 해석할 줄 알 테니까 거기서 뭐 구간식 가속도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힘과 운동의 법칙에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다 알잖아.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빨리 하고서 문제 풀면서 그냥 문제 속에서 그냥 잡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뭐 운동량, 충격량에서는 특별한 건 없잖아. 그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서 운동 방정식 관련돼 있는 거 좀 하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정도는 그러니까 개념 정리하고 문제 준 거 문제풀이 하고, 그리고 준우야, 너 파동을 선생님 그래서 2시간은 너희한테 하고, 너희는 2시간, 1시간 저기 하고, 준우는 파동을 진도를 다시 나가야 될까? 그 파동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 이해하잖아. 그러면 굴절. 니도 굴절 다시 한번 해, 그냥. 응. 싫어? 싫은 건 아니고. 넌 그냥 해도 되잖아. 그치? 다시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굴절, 빛과 물질의 이중성은 그냥 안 해도 되고, 그치? 어차피 지금 똑같이 했으니까. 어떻게 꾸역꾸역 맞춰봅시다. 네. 어떻게 되겠죠? 그 그 운동 관련돼 있는 문제는 내 학교에서 뭔가 준다며. 제가 요즘 이상한 프린트를 나오고 있어요. 책을 다 나가더니. 무슨 프린트를 나가? 막 교과서랑 교과서랑 프린트에 있는 본문 보고 뭐 내가 알고 있는 물리량 찾기, 내가 생소한 개념 찾기 이런 거 있어요. 요즘. 다 생소할 텐데? 그지? CCD랑 한미경 있고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나와. 그게 나와. 뭐 그냥 그거 나오니까 그냥 그거 하면 돼. 자, 일단 숙제한 거. 아니야, 지금 새 거로 갈았어. 독화가 되고 있었어? 됐다. 자, 일단 기출픽 프린트에서 난이별 필수 기출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자, 저번 시간에 왜 CCD는 약간 CCD하고 물질의 이중성부터 진도 나갔지? 네, 그럼 물질의 이중성 188페이지 662번부터 자, 666번까지 중에서 질문 없으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667번부터 671번까지 질문 없니? 자, 야구공은
자,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극이 비교하면 야구공의 파장이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보다 훨씬 더 짧다. 왜냐면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파장이 너무 짧아서 마치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파동성, 파장의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와. 자, 그 다음, 자, 190페이지. 자, 현미경은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191페이지에서 679번은 안 하셔도 돼요. 네, 679번은 안 하셔도 돼요. 저 이거는 물투 내용이에요. 물투 내용이라서 안 하셔도 되고요. 했니? 답이 안 나오지? 나왔어? 오, 천재. 훌륭. 네. 물리소녀. 자, 그 다음 없으시면, 자, 두 번째 프린트로 가서요. 자, 두 번째 프린트가 그거였니? 네. 자, 두 번째 프린트에서는 198, 199는 저번에 다 했을 것 같고요. 자, 200페이지. 질문해. 자, 201. 없지? 자, 그 다음에 202, 203까지는 다 되고 204도 돼 있을 것 같고 205까지는 된 것 같고요. 자, 207페이지 11번을 봅시다. 자, 12번은 저랑 같이 풀었던 것 같은데 맞나? 네. 자, 다음 실험 1과 2는 각각 빛의 간섭과 전자의 간섭 실험인데 자, 지금 여기서 실험 1은 자, 뭐의 간섭이고 빛의 간섭이고 자, 실험 2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전자총이니까 요거는 무슨 파의 간섭? 물질파의 간섭으로 우리가 실험 결정을 해야 되고 자, 실험 1을 봤더니 레이저를 이용해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단색광이 스크린에 만드는 간섭 무늬를 설명했는데 자, 지금 무슨 간섭을 빨간색을 사용했을 때랑 파란색을 사용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자, 빨간색 파장의 길이가 파란색 파장의 길이보다 길어요. 그랬더니 이 실험 1에서 간섭 무늬의 간격이 자, 우리 간섭 무늬 간격을 델타 X라고 한다면 자, 델타 XR 빨간색을 사용했을 때 간섭 무늬하고 RP 파란색을 사용했을 때 간섭 무늬하고 간섭 무늬의 간격이 빨간색 파장이 무슨 색 파장보다 파란색 파장보다 간섭 무늬 간격이 넓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아, 그러면 간섭 무늬에서 나타나는 간섭 무늬의 간격은 자, 파장이 길수록 넓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파의 파장 관계에서 자, 그림과 같이 전자총에서 가속되어 운동, 에너지가 각각 E1과 E2인 전자가 형광판에 만드는 간섭 무늬를 관찰했을 때 자, 지금 물질파를 이용했을 때 자, E1 같은 경우하고 E2 같은 경우하고 이때 간섭 무늬 간격 델타 X1 자, 이건 델타 X2 이렇게 했을 때 간섭 무늬 간격이 누가 좁아? X1이 넓고 X2가 더 좁지? 그러면 파장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자, 요걸 우리가 람다 1이라고 하고 요걸 람다 2라고 했을 때 여기서 파장이 짧을수록 간섭 무늬 간격이 좁다며 그럼 간섭 무늬 간격이 넓은 게 파장이 긴 거고 간섭 무늬 간격이 좁은 게 파장이 짧은 거지. 그럼 여기서는 X 람다 1하고 람다 2하고 누가 더 길어? 람다 1이 더 길지. 얘가 더 길어. 근데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루트 EME V분의 플랑크 상수인데 문제는 요게 운동 에너지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게 지금 E1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어떻게 된 거니까 짧은 거니까 얘가 파장이 길고 얘가 파장이 짧은 걸로 봐서 자, 전자의 운동 에너지 E1과 전자의 운동 에너지 E2를 비교하면 E1보다 E2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제 생각에는 이거 갖고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왜 왔어? 아, 가세요. 스리는 병원 간다고 못 왔어요? 스리는 병원 간다고 못 가고 오늘 영상 편집해갖고 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1 기억. 자, 실험 1은 빛의 입자성? 자, 파동성. 그 다음에 실험 2는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건 맞지만
1이 틀렸지. 자, 그 다음에 E1하고 E2하고 누가 더 크다? E2가 더 크다. 자, 실험 2에서 전자보다 질량이 큰 입자로 바꾸더라도 운동 에너지를 동일하게 하면, 자, 동일하게 하면 E의 결과와 동일하게 관측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질량도 영향을 주거든.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같더라도 질량이 커지면 파장이 더 짧아지니까 간섭무늬 간격은 더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은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이런 문제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자, 13번은 제가 해드렸던 것 같고요. 맞나요? 네. 자, 14번. 없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프린트. 마지막 프린트가 네. 자, 110, 198, 199는 다 했고 200페이지 질문. 없지? 201. 자, 204까지는 없을 것 같고 205. 페이지 8번. 자, 9번은 했지? 자, 10번 질문. 없어? 자, 11번도 했지? 자, 12번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오, 그러면 요번에 빛과물질의 이중성 파트는 틀리진 않겠네? 안 틀린다고 해줘. 준우야, 너는 이걸 들을 필요가 있니? 지금 물리 선택하니? 아, 물투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물투 거까지 끄집어 줄게. 한번 봐.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 우리가 운동의 기술적인 요소인데, 자, 운동의 기술적인 요소인데, 자, 우리 변이랑 이동거리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스칼라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양에서 크기는 없고, 그냥 크기만 있고 뭐만 있어? 방향만, 그러니까 크기만 있고 방향은 없고, 비웃은 거야? 헷갈릴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물리량이며, 자, 방향은 플러스와 뭐로?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하며, 자, 보통 벡터의 크기는 부호에 관계없이 절대값의 크기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플러스라고 주면, 자, 왼쪽으로 작용하는 건 다 부호적으로 마이너스야. 근데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20하고 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20이 더 큰 거지. 이거는 왼쪽 또는 아래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동적인 개념에서 나타날 때는 이동거리랑 변이가 있지? 자, 이동거리 변이는 개념적으로 나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동거리는 실제 이동한 총 길이고요. 변이는 물체가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을 끝냈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거리 또는 최단거리를 방향과 함께 표현한 값을 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에서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무슨 거리? 이동거리로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는 그냥 시간분의 변이니까. 근데 평균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의 속력이 얼만큼인지는 알 수 없는데 자, 전체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체 이동거리 또는 전체 시간에 따라 나타나서는 전체 변이적 개념의 값을 우리가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평균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 요거는 자, 물체가 운동한 시간분의 물체가 최종적으로 나타난 물체의 전체 뭐로 변이, 위치의 변화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변이에 대한 개념을 줄 때는 거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슨 말을 씁니까? 위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평균 속력은, 자,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 기울기. 자,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두 점을 잇는 직선 기울기는 평균 속도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순간 속도는, 자, 시간 속도, 시간
거리 그래프 또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한 점의 그 무슨 기울기, 접선 기울기를 구하며 접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속도는 크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자, 가속도는 기호로 뭐라고 쓰고, A라는 기호를 쓰고, 자,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며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함께 갖는 물리량이지.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는 속력이 빨라지고,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속력이 느려지는데, 자,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음의 값이라고 해서 느려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물체의 운동 방향도 왼쪽이고 가속도도 왼쪽일 때는 왼쪽으로 가면서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는 그 방향으로 빨라지고 반대일 때는 자, 느려졌다가 한 번은 어떻게 돼? 멈춰.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반대로 돌아오죠. 자, 그래서 가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무슨 속도를 뺀가? 처음 속도를 뺀 값으로 선생님이 여기 짝대기 붙이면 방향 같이 생각하는 얘기야. 자,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요. 자, 요걸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해서 델타 V라고 하는 무슨 변화량? 속도 변화량을 보고 따라서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무슨 속도를 뺀가? 처음 속도를 뺀 값으로 구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델타 V는 요거 요렇게 넘기면 되니까 가속도 곱하기 시간. 자, 그냥 공식 한번 쭉 정리할 거야. 자, 우리 학교에서 옛날엔 평균 가속도를 물어보지. 옛날에는 평균 가속도랑 순간 가속도도 물어봤거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등가속도 운동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 구간적으로 구간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변할 수 있지만 일정 구간은 등가속도 운동 또는 등속 운동으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개념 이해됐지? 자, 그리고 자, 등속 직선 운동. 자, 요거는 가속도가 얼마인 운동? 0인 운동이고 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 0인 운동이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서 자, 일정한 속도로 무슨 운동? 직선 운동을 하며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자,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자, 그다음에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운동한 시간은 속력분의 뭐? 거리. 자, 속력분의 거리. 요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평균 속력은 어쨌든 얘들아,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A점에서 B점. 자, 그리고 B점에서 C점. 근데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몰라. 응? 근데 B에서 C까지의 거리도 몰라. 그런데 A랑 B 사이의 거리와 B와 C 사이의 거리가 같대. 그럼 비율이 나와 있잖아. 그럼 항상 물리를 풀 때는 있잖아. 비율이 나오면 그걸 내가 나한테 알려준 값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소거되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S라고 잡잖아. 그럼 이것도 뭐야? S지. 근데 A에서 B까지의 거리보다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2배이다 라고 하면 S 잡으면 이거 몇 S? 2S. 그럼 실제 총 이동 거리는 몇 S? 3S가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정확하게 몇 미터다 몇 미터 퍼세크이다를 알려주지 않는 대신에 얘보다 얘가 몇 배 크다. 얘보다 몇 배 작다. 몇 분의 몇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수치화해서 알려준 값처럼 고려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자, A에서 B까지 갈 때는 20m/s로 갔고 자, B에서 C까지 갈 때는 자, 요거 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걸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뭔가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개념이 나와. 그럼 여기서는 몇 미터/s? 30m/s. 그럼 자, A에서 B까지는 20m/s로 등속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B에서 C까지는 30m/s로 등속 직선 운동을 했을 때 자, A에서 C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 A에서 C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 그럼 평균 속력은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면 처음 속력이랑 나중 속력 더해서 얼마로 나눠버리면 돼? 2로 나누면 돼. 덥니? 더워? 에어컨 켜. 가서 에어컨 켜. 자, 선생님 가서 커피 한 잔만 타올게요. 자, 여기 놓치면 역학은 끝이야.
실장님 혹시 커피가 있을까요? 네, 근데 좀 진하게 있어요. 아, 네. 그거 하나 주세요. 저는 달달하게 먹으면 돼서 그럼 시럽이 있어요? 설탕을 갖고 왔어요. 아, 진짜? 네. 제가 제 물은 제가 받을게요. 네. 네. 아니, 제가 아까 보셨지만 잘 건졌는지 모르겠네요. 아, 저도 연습 많이 해서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은 항상 커피를 설탕을 타 먹기 때문에 커피를 설탕을 갖고 다녀. 슈가. 아, 젓는 게 없다. 아. 접는 게 없다. 나 접는 거 이거 되게 안 좋은 건데 안딴거 아니야? 안 딴 거야. 에? 왜? 안 닦고 그냥 어차피 가방 막 쓰는 가방인데 뭘. 응? 커피인데? 커피 냄새가 나면 되게 좋지. 가방에서 커피 향이 난대. 와, 겁나 좋은 거 아니야? 응? 자, 생각보다 이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전체 걸린 시간으로 전체 이동거리라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다른 거 안 가르쳐 줬잖아.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고. 근데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으로 전체 이동거리라며. 그치?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얼마? S라고 놓고요. 자, B에서 C까지의 거리도 얼마? S라고 놓으면 전체 이동거리 몇 S? 2S고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의 얼마? S고요. 자,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의 S죠. 그러면 요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24m/s가 나옵니다. 자, 이거 이용해야 되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뭐 되게 간단한 순간 이항 정리하면 되지만 내가 언제 이 식을 써야 될지를 뭐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걸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랑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용어가 좀 달라.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란 말이 나오면 운동 방향이 변하면 안 돼. 계속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자, 일정하게 느려지다가 멈출 때까지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변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멈췄어. 그리고 다시 반대로 오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도 왔다 갔다 운동 방향은 변했지만 자, 운동하는 동안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방향이 변했지. 그럼 직선 운동은 안 돼.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자, 나중속도 이동거리 그리고 나중속도의 제곱에서 처음속도의 제곱을 뺀 값. 자, 그러면 나중속도는 처음 속도를 보통 우리가 V5라는 기호로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속도의 변화량 AT를 더해주는 거지. 단, 이때 물체의 처음 속도랑 같은 방향일 때 늘어나는 거고 반대 방향일 때 줄어드는 거고 처음 속도보다 속도의 변화량이 큰데 반대 방향이야. 그럼 나중 운동 방향은 반드시 처음 운동 방향에 반대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자, 그리고 요게 1번식. 자, 내내, 야,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도 이 식은 언제나 써야 돼. 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뺀 값. 자, 요거는 EAS인데요. 자, 요거는 1번식에서 시간으로 관계식을 만들어. 그래서 T는 뭐뭐잖아. 그지? 이 T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1, 2를 이용해서 뭐를 소거했구나. 시간을 소거했구나. 따라서 요 3번식을 쓸 때는 자, 물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 문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문제에서 뭐가 안 나오면
시간이 안 나오면 무조건 3번을 쓰면 무조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번으로 시작한다? 3번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뭐가 안 나오면 자, 무조건 물론 이걸 안 써도 풀 수는 있지만 이걸 쓰면 그냥 풀린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요즘에는 수능에서 V 플러스 VO V 마이너스 VO가 EAS가 되는 것도 있지. 자, 이렇게 V 플러스 VO와 V 마이너스 VO를 이용해 갖고 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요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거 잘 봐. 자, 만약 처음 속도 VO가 0이잖아. 자, 보통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속력이 빨라진다고 했을 때 자, 이동거리가 시간에 무슨 비례 관계? 제곱비례 관계를 갖는데 처음 속도가 얼마면? 0일 때만 이동거리가 시간의 제곱비례 하는 거야. 대신에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계속해서 비율적으로 늘어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시간의 제곱비례 관계는 처음 속도 VO가 얼마일 때만? 0일 때만. 자, 이게 전체가 0일 때 이동거리 S는 자, 물체가 운동한 시간에 무슨 비례 관계를 갖는다? 제곱비례 관계를 갖는다. 자, 요거 되게 중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프는 설명 안 해도 되지? 해야 돼?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거리 그래프,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갖는 의미. 필요하면 얘 해달라고 얘기해. 괜찮아? 넌 지금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지? 이 새끼 진짜.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냥 다 한번 볼게요. 자, 보통 그래프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오는데 자, 시간 거리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부터. 자,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요. 자,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가 시간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지.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고 여기 있는 운동 방향이 왼쪽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V로 가니까. 자,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운동 방향이 뭐 이래? 반대인 애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VT 그래프인데 자, 얘가 이렇게 되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그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치?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는 속력이 등가속도 운동인데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여기서 지금 뭐 했어? 정지했고 그리고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갔지.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무슨 방향 반대? 운동 방향이 자, 0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무슨 방향이 반대가 된다? 운동 방향이 자, 반대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VT 그래프에서 직선 및 넓이는 자, 물체가 이동한 무슨 거리? 이동거리 또는 부호적인 개념을 따지면 뭐까지 계산이 가능하고 변이까지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 직선의 기울기는 자, 이 물체의 가속도 크기, 가속도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기울기가 일정하되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기울기가 위로 간대 플러스고 기울기가 아래로 간대 마이너스고. 그래서 직선 및 넓이는 이동거리고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요 관계를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자, 처음 속도 VO를 0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했을 때 자, 처음에 T일 때 이동거리가 S래. 그러면 요게 2T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요렇게 되니까 요게 S고 요게 몇 S? 2S거든. 그러니까 요 면적이 몇 S가 되는 거야? 3S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총 이동거리는 몇 S? 4S가 되죠. 그러면 1초일 때 T일 때 이동거리는 S. 2T까지의 총 이동거리는 4S. 그러니까 시간의 제곱비례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3T이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S? 4S. 그치? 그럼 여기는 S.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이 몇 S? 5S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3t까지는 t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몇 배? 9배. 왜냐면 여기는 s, 여기는 몇 s? 9s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동거리가 시간에 무슨 비례? 제곱비례 관계를 갖는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0보다 크고 가속도가 일정하대? 그럼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자, 이 AT 그래프에서 이 직선 밑에 뭐를 구하면? 넓이를 구하면 이건 뭐야? AT니까 이게 증가한 속도의 양 또는 감소한 속도의 양, 속도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하지.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평균 속력 구하는 게 되게 간단해. 자, 이거 제일 많이 쓰죠. 자, 우리가 평균 속력은 옆에서 썼어. 전체 시간분의 전체 무슨 거리로? 이동 거리로 나눠도 되지만 자, 이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자,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시간 내에서 굳이 시간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슨 속력이랑 처음 속력이랑 이게 속력일 때는 그래. 처음 속력이랑 무슨 속력 구해서 나중 속력 구해서 자, 이거는 중간에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할 때만 그래서 처음 속력이랑 나중 속력 더해서 그냥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누면 그냥 무슨 속력이 나와? 평균 속력이 나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할 때는 처음 속력 VO, 나중 속력은 V. 그래서 2분의 VO 플러스 V가 무슨 속력이 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평균 속도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를 더하는 거야. 속도로 더하는 거야. 근데 보통 속도는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이동거리는 무슨 속력 곱하기? 평균 속력 곱하기 뭐가 돼? 운동 시간이 무슨 거리가 됩니까? 이동거리가 됩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등가속 여기까지만 빨리 좀 정리해봐. 필요한 거. 아니면 자, 사진을 찍자 이건. 올릴까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알려줘도 문제를 푸는 요령이 필요하죠? 대신 공식은 안 해오면 큰일 나. 제가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처음 속도 VO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자, 이거는 일반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을 거고요. 처음에 얘가 정지하고 있었고 자, 이건 시간에 그냥 선생님이 대입을 해볼게. 자, 여기가 지금 몇 초? 0초일 때. 자, 근데 얘가 몇 초가 지났을 때? 1초가 지났을 때 얘가 2m를 갔대요. 몇 미터? 2m. 그럼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일단 얘가 미리 그냥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자, 0에서부터 1초까지 2m를 갔네. 그러면 1초에서 2초까지는 몇 미터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2초일 때는 자, 우리가 보통 처음 속도가 0일 때 이동거리는 시간에 무슨 비례? 제곱 비례를 갔거든. 그러면 자, 0에서 1초까지의 이동거리보다 0에서 2초까지의 이동거리가 1초까지의 거리의 몇 배? 4배가 될 테니까 여기는 몇 미터? 8미터. 이동거리가 시간의 제곱 비례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8미터. 그러면 3초가 됐을 때는 몇 미터? 자, 2초일 때의 이동거리의 3회. 그러니까 3의 제곱배니까 9배, 2m의 9배를 3초일 때 더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몇 미터가 돼 있어야 돼? 18미터가 돼 있어야 되고 자, 4초가 됐을 때는 자, 4의 제곱이 16배지. 배야. 16미터가 아니라 배야. 그럼 0에서부터 1초까지의 이동거리가 2미터인데 4초까지의 이동거리는 1초까지의 이동거리의 16배가 돼야 되니까 몇 미터? 32미터가 돼야 되겠죠. 자, 이게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4초까지의 요 32m는 이 물체가 운동하는 무슨 거리가 돼? 이동 거리가 되지. 그치? 죽어가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2m는 1초까지의 이동 거리지만 1초 동안의 구간 거리라고 표현해.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우리는 보통 구간 거리라고 하고 그 구간 거리가 증가하면 빨라지는 거고 구간 거리가 감소하면 느려지는 거고 구간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등가속도 운동인 거야. 자, 그러면 1에서부터 몇 초까지? 2초까지 여기까지는 몇 미터야? 6미터죠. 자,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초까지는 몇 미터야? 10미터고요. 자, 3에서부터 4초까지 몇 미터? 14미터가 되죠. 자, 요런 걸 우리가 무슨 거리라고 하냐면 구간 거리라고 하며 자, 이 구간 거리가 그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책이 없어. 그럼 보통 이렇게 처음 0에서부터 1초까지의 구간 거리는 2m지. 여기는 몇 미터? 6m지. 여기는 10m지. 그러면 그 전과 그 다음 구간 거리의 차이가 몇 미터? 4m.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의 구간 거리 차이도 4m. 여기랑 여기의 구간 거리 차이도. 자, 이렇게 구간 거리가 일정한 비율이잖아. 즉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그럼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은 구간 거리를 찾고 그 구간 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의 구간 거리 증가량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서 나타나는 구간 거리 증가량이 같으면 또는 감소량이 같으면 무조건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구간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한다면 그래서 구간 거리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변하는 운동은 자 무조건 무슨 운동이고 자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자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일단 할게. 자 그리고 이렇게 구간 거리를 만약에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자 이런 경우 물체의 가속도는 자 일단 제가 몇 초 간격으로 잡았어요. 이걸 우리가 구간 시간이라고 불러. 자, 근데 구간 시간이 항상 1초로 나오진 않아요. 2초로 나올 수도 있고 0.5초로 나올 수도 있고 t로 나올 수 있어. 그럼 t, 2t, 3t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럼 구간 시간의 제곱분해. 자, 왜냐면 가속도라는 게 미터 퍼 세크의 뭐 제곱이지. 그러니까 구간 시간의 제곱분해. 자, 여기서 미터는 거리인데 이게 구간 거리 증가량이야. 또는 구간 거리 변화량이야. 자, 이렇게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구간 시간은 1초로 잡았지. 구간 시간의 제곱분해 구간 거리는 몇 미터씩 증가했어? 4미터씩 증가했지. 지금 이 물체의 가속도는 4미터 퍼 세크예요. 4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자,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이야. 자,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는 게 나오거든. 자,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 몇 초고요? 4초고요. 전체 이동 거리는 몇 미터? 32미터고요.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가 나옵니까? 8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자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무슨 속력? 나중 속력이면 요거는 몇 초일 때의 속력이고 자 요거는 몇 초일 때의 속력이고 4초일 때의 속력인데 처음 속력이 얼마였고요? 0이었고요. 나중 속력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거랑 더해서 나누면 얼마? 8이 나와야 되니까 4초일 때의 속력은 16m 퍼 세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자 가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 몇 초 동안? 4초 동안 4초일 때 속력 10, 나중 속력 16, 처음 속력 얼마? 0. 그러면 요거는 똑같이 4m 퍼 세크 어떻게 구해도 똑같이 나와야 돼. 너무 빨라? 이해됐지? 네. 자, 그럼 이 평균 속력은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 평균 속력은 전체 운동 시간에
자, 우리가 시간 구간을 잡았을 때 전체 운동 시간에 몇 분의 변시되는 2분의 평균은 시간의 중점이거든. 그래서 처음 전체 운동 시간에 2분의 1이 되는 순간의 속력과 반드시 같다. 자, 그러면 지금 요 8m/s는 몇 초인 순간의 속력이 된다? 2초인 순간의 속력이 되겠죠. 자, 전체 운동 시간이 4초인데 평균이 8이래. 그러면 전체 운동 시간의 2분의 1이 되는 2초인 순간의 속력이 이 물체의 무슨 속력과 같아진다? 평균 속력과 반드시 같아집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처음 속도가 0인 조건으로 자,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면 그럼 이건 당연히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지. 그래서 직선상의 거리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자, 이건 느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직선상의 거리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자, 처음 여기서부터 t까지 자, 그 다음에 t에서부터 2t까지 자, 2t에서부터 몇 t까지? 3t까지 이렇게 되면 자, 요 구간거리를 S1 요 구간거리를 S2 요 구간거리를 S3라고 하잖아. 자, 대신에 이건 처음 속도가 반드시 얼마여야 돼? 0일 때는 요 구간거리 비율이 1대 비율이야 3대 5대 7의 비율로 무조건 가야 돼. 자, 지금 여기도 이게 2고 이게 6이고 이게 10이니까 자, 1대 3대 얼마? 5대 7대 9 이렇게 가겠지. 자, 만약에 여기가 5m다. 그럼 여기는 몇 미터가 될까요? 20m가 되고요. 5m의 4배. 자, 여기는 5m의 5배니까 몇 미터? 45m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5m고 요거는 15m, 요거는 25m지. 1대 3대 5야. 무조건.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인지 아닌지 안 알려줄 때가 있어. 근데 처음 속도가 0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구간거리 변화가 1대 3대 5의 비율로 변한대. 그럼 무조건 이건 처음 속도가 얼마였구나. 0이었구나. 라는 거고 중간에 뭐가 빠져도 거리가 빠져도 비율적으로 1대 3대 얼마를 맞추는 거야? 5를 맞추는 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빗면상의 거리가 있고요.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서 자, 처음 속도 V로 갔는데 자, 지금 여기서 뭐 했냐면 정지했대요. 정지했대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거리 몇 S? 5S인데 자, 이 5S인 순간이 T래. 자, 그리고 요 점에서 자, 여기를 P점, 여기를 Q점, 여기를 R점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S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서 어떻게 V가 된 거고 속력이 왜냐면 빗면을 따라 올라갈 때는 속력이 일정하게 뭐 할 거고 감소할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멈췄겠네. 그럼 다시 얘가 멈춘 다음에 쭉 기어 내려오는 동안에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자, 올라가는 동안 감소한 것만큼 내려오는 동안 다시 어떻게 돼? 증가해서 얘가 요 점을 통과할 때 속력은 얼마? V.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얘는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시 무슨 운동을 할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네? 자, 그러면 얘도 시간에 따라서 뭘 할 거야? 이동거리가 시간의 제곱 비례해서 증가하겠지. 근데 지금 여기가 몇 S? 4S지. 그럼 여기가 요렇게 S, 요렇게 3S, 요렇게 5S가 될 테니 자, 지금 얘가 올라가는데 여기가 T지. 그러면 여기를 통과할 때 몇 T? 2T. 여기에 도착할 때 몇 T? 3T. 따라서 이 물체는 자, P점을 통과한 이후 몇 T일 때 멈춘다? 3T일 때 멈춘다. 그러면 평균 속력은 3분의 9S니까 T분의 3S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통과할 때 이때 그거는 나중에 가속도까지 구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로 나타나게 되면 자, 그러면 요 점을 통과할 때 걸린 시간 몇 T? 2T. 그러면 다시 얘가 요 점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얼마가 되겠어? 자, 여기가 V고 3분의 2V
3분의 1V 0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 점을 통과할 때의 속력은 3분의 1V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V면 여기는 3분의 몇 V? 2V. 자, 여기는 3분의 몇 V? 1V. 이렇게 나타납니다. 빗면 운동도 되고 자유낙하 운동이나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도 다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설명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가속도 법칙. 자, A는 M분의 F는 알지? 자, 관성의 법칙이 뭔지는 알지? 자,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는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합력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지만 가속도를 만드는 근본적인 건 물체에 작용한 힘 때문이야.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운동 방향이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큰 힘이 작용할수록 속도 변화량이 커지잖아. 그러니 우리가 운동체 가속도는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량은 작아지고 자, 같은 질량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속도 변화량은 커지니까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는 비례하는데 알지 이거? 자, 요 F는 무슨 힘이라고 표현하고 R자 힘이라고 표현하고 따라서 F는 뭐다? MA다. 자, R자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따라서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직선 운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거는. 자, 그래서 F는 MA. 자, 그리고 작용 반작용은 뭔지 알지? 준 만큼 받는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자, 주어 목적으로 서로 바꿔줘야죠. A가 B를 그럼 B가 A를 자, 평형은 대상이 몇 개? 하나. 그래서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데 두 힘이 몇 물체의 작용? 한 물체의 작용해서 합력이 얼마? 0이 되는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불러? 평형이라고 하고 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합력이 0이래. 그럼 합력이 0이라고 정지 상태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때는 무슨 운동을 할 수도 있어?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정지 상태이거나 물체가 정지 상태이거나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그냥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자, 등속 운동한다고 해갖고 힘이 0이다라고 힘이 0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합력은 얼마? 0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 식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 문제 풀 수 있고요. 작용, 반작용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 그거는 안 할 거고 자, 이제 운동방정식을 한번 볼 거야. 자, 이게 제일 어렵지? 자, 운동방정식은 R자임은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 총체적인 R자임은 하나밖에 없어. 힘이 몇백 개가 나와도 결국 효과는 몇 개짜리야? 하나짜리. 이게 R자임이야. 다른 말로는 합력이라고 합니다. 네. R자임은 다른 말로 합력이라고 합니다. 네포스라고 보통 불러요. 네. 그래서 결론 물체의 가속도를 만드는 힘이다. 그래서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무슨 힘에 의해서 결정돼? R자 힘에, 즉 합력에 의해서 결정되며 자, 운동방정식은 최종적으로 물체가 몇십 개가 되더라도 그 물체를 운동시키는 최종적인 합력이 몇 개? 한 개인데 그 합력을 물체들끼리 분산해서 나눠 갖는 거지. 그래서 2개 이상의 물체가 함께 운동을 할 때는 무슨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운동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물체 또는 세 물체들 사이에 주고받는 힘들이 생길 거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주고받는 힘의 관계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타냈다라고 해서 운동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운동방정식의 풀이 과정은 자, 딱 4가지 순서만 지키시면 돼요. 몇 가지 순서? 4가지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적인 힘이 하나는 나와야 돼. 그래야 이 새끼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할지 또는 느려질지 빨라질지는 결정할 거 아니야. 아니면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조건이 주어질 거야. 그래서 일단 물체들 간에서 모든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자, 크기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놓고 못 구하면 미지수로 놓고
안 나오잖아? 그럼 미지수로 놔.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돼, 그거. 그래서 미지수 놓고, 자, 힘의 크기와 방향을 일단 모두 표시. 자, 그리고 질량이 안 나와 있으면 그것도 미지수. 질량이 나와 있으면 질량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는 거야? 가속도를 구함.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속도를 구해도 되고, 자, A는 M분의 F로 구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는 T분의 V-V5로 구해서 이걸 주어지면 질량과 힘의 관계를 찾고, 아니면 질량과 힘의 관계가 나오면 나중 속도 또는 처음 속도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방정식입니다. 자, 일단 가속도를 구하는데, 자,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가속도는 운동체 2법칙 m분의 뭐를 이용한다? F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F는 반드시 무슨 힘이어야 하고? R자 힘이어야 하고, 이 M은 반드시 문제에 나와 있는 함께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의 무슨 질량? 전체 질량으로 가며, 자, 운동 방정식에서 이걸 통해서 만든 물체들은 전부 다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같아. 근데 방향이 다를 수는 있어. 왜냐면 도로에 연결돼 있을 때 이놈은 이렇게 될 테니까 대신에 크기는 모두 어때야 된다. 같은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에 붙어서 운동하든 뭐 예를 들어서 접촉돼서 운동하든 용수철은 안 나올 테니까. 자, 세 번째. 자, 위에서 이제 가속도를 구했지. 그러면 각각의 물체의 무슨 힘을 구함? R자 힘을 구함. 왜냐면 이건 전체 질량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각 물체의 R자 힘을 구하는데 F는 뭐? MA고요. 자, 요 M은 물체의 질량이고 요 A는 위에서 구한 이 가속도를 그냥 대입하는 거야. 자, 순서는 중간에 미지수가 나올 수 있어.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물체들 사이에 자, 주고받는 힘과 크기와 관계를 정립하면 돼. 자, 이때 주고받는 힘은 반드시 무슨 관계의 힘이고?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며, 자, 이 주고받는 힘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위에서 지금 물체들의 무슨 힘 구했니? R자 힘 구했지? 그래서 요거는 자, 큰 힘에서 무슨 힘을 빼면? 작은 힘을 빼면 자, 무슨 힘이 되는데? R자 힘이 되는데, 자, 요 R자 힘은 위에서 구한 거 쓰시면 되고요. 이때 요 주고 받는 힘이 큰 힘일 수도 있고 작은 힘일 수도 있어. 이 둘 중에 하나가 주고받는 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찾거나 아니면 요거가 주어졌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 또 다른 외력적인 개념을 구할 때 자, 이런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때 요 주고받는 힘은 두 물체가 뭐 돼 있을 수 있어? 접촉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때는 직접 주고받아. A가 B를 밀고 B가 A를 밀고. 자, 직접 주고받고요. 만약에 이게 붙어있진 않은데 줄에 연결돼 있잖아. 그럼 줄에 연결돼 있으면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무슨 역으로 나타난다? 장력으로 나타나며, 장력은 무조건 미는 힘은 없어요. 무슨 힘만 있어? 당기는 힘만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자, 그러면 운동방정식 예제. 자, 이 4번이 되게 중요하고요.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평면이 있을 때, 자, 질량이, 자, 요걸 물체 A, 자, 요걸 물체 B라고 놓을게요. 자, 이때 A의 질량을 2kg에 놓고 B의 질량을 3kg이라고 합시다. 자, 지금 여기서는 A랑 B가 붙어 있죠. 자, 제가 오른쪽에서 이 물체에 자, F, 자, 마찰력은 없으니까 20N을 줬으면 이 20N이 최종적으로는 뭐란 얘기야? R자 힘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자,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누구를 밀어야 돼? B를 밀어야지. 자, 힘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A랑 B가 서로 각각 다른 물체인지
같은 물체인지 알 필요가 없지. 5kg짜리 미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제 이 안에서 A가 누구를 밀면 A가 B를 밀면 자 B도 누구를 밀어? A를 밀어. 요거는 A가 B를 미는 힘이고 요거는 B가 A를 미는 힘이 되죠. 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자 이게 무슨 힘? 작용? 반작용의 힘. 자 그럼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는 요거 말고는 다른 게 없으니까 자 일단 1번 과정은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건데 가속도는 전체 질량 얼마? 5. 자 R자임은 얼마? 20. 그러면 일단 물체 A와 물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4m/s 제곱이고 자 오른쪽으로 가겠지. 자 이제 이 물체 이때 질량 주고 힘을 안 준 다음에 몇 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가 얼마가 됐다. 그럼 가속도 구하면 되고 자 가속도를 구했으면 R자임이 나오겠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A의 R자임을 따로 구할 건데 자 A의 R자임 몇 뉴턴? 8뉴턴. 자 근데 B의 R자임은 몇 뉴턴? 12뉴턴. 그래서 요걸 더했을 때 최종적인 합력이 20이 나오면 자 여기까지는 문제를 잘 푼 거야. 자 그리고 자 A가 네 번째 B를 미는 힘의 크기와 자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B는 R자임 몇 뉴턴? 12뉴턴. 근데 이 B가 갖고 있는 R자임 12뉴턴은 A가 B를 미는 힘 말고 B가 받는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B의 R자 힘이 자 보통 이걸 우리가 얹혀 움직이는 물체. 자 A가 움직여서 B가 따라 움직인 거지. 자 이런 물체를 보통 얹혀 움직인다고 표현하는데 자 이 얹혀 움직이는 물체의 R자 힘이 대체적으로 주고받는 힘이에요.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이 몇 뉴턴 힘으로? 12뉴턴 힘으로 자 B가 A를 미는 힘도 몇 뉴턴? 12뉴턴이 되기 때문에 이때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 12뉴턴이 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A 입장에서 보면은 자 A는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다? 2kg이다. 근데 A는 분명히 오른쪽에서 F를 몇 뉴턴 받았어? 20뉴턴 받았는데 자 실제로 20뉴턴을 받았지만 R자임이 얼마밖에 안 돼? 8밖에 안 되는 이유는 A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무언가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이게 누가 누구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F에서 B가 A를 미는 힘을 뺐을 때 자 이게 지금 큰 힘이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그럼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뭐가 나와야 돼? A의 R자임이 나와야 되겠지. 자 따라서 A의 R자임이 몇 뉴턴이고 A의 R자임이 8뉴턴이고 자 지금 여기가 몇 뉴턴이므로? 20뉴턴이므로 자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 10이네.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자, 복잡하게 나올 때는 무조건 큰 힘에서 무슨 힘을 뺀다? 작은 힘을 뺀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요게 줄에 매달려 있을 때 자,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있고 자, 여기서 줄이 있고 자, 물체 B는 질량이 몇 킬로그램? 3kg일 때 자, 이번에는 B를 이쪽으로 자, 25뉴턴으로 당겼다. 요게 지금 물체의 작용 R자 힘. 자, 마찰력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자, B가 무슨 쪽으로 운동하면? 오른쪽으로 운동하면 자, B가 일단 누구를 당겨? 줄을 당기겠지. 왜냐면 B가 움직이니까 줄을 당기면서 갈 거고 자, B가 줄을 당기면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누구를 당겨주는 거야. A를 당겨주는 거라 자, 요 줄이 A를 당기기 때문에 A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보통 우리가 장력은 T라는 기호를 쓰거든. 요거는 A의 작용은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되고 자, 근데 문제는 B가 줄을 당겼잖아. B가 움직이면 줄을 당겨서 A를 당겼으니까 그럼 B가 A 줄을 당겼으니까 줄도 누구를 당겨야 돼? B를 당겨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줄은 요 부분은 줄이 누구를 당기는 힘? B를 당기는 힘이 생긴다. 근데 이 크기랑 이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되지. 이걸 합력으로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죠. 그럼 자, 여기서 요 줄에 작용하는 줄이 A를 당기는 힘은 A를 오른쪽으로 운동시키는 힘인데 줄이 B를 당기는 힘은 B의 운동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으니까 사실 이 힘은 B의 운동을 뭐 하는 힘? 방해하는 힘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가속도는 전체 질량 몇 킬로그램? 5kg. 자, 그 다음에 R자임은 25뉴턴. 따라서 가속도는 5m/s 제곱.
자, 이때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2 곱하기 5니까 10N이 되고요. 자,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5 곱하기 3이니까 15N이 되며, 자, 여기서는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줄이 작용하는 장력이 물체 A와 B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장력 TA의 크기와 장력 TB의 크기는 같고, 여기서 얹혀 움직이는 물체는 A, 그럼 A의 R자임이 10N이므로 주고받는 힘은 10N이 됩니다. 자, 요게 몇 N이야? 그럼 요것도. 자, 아니면 B를 기준으로, 이게 연습하는 거지. B를 기준으로, 자, B는 이쪽으로 F 몇 N을 받았어? 25N을 받았지. 그런데 B가 오른쪽으로 운동할 때 줄은 B에 작용한 장력 TB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해하는 힘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25에서 장력 TB를 뺀 값이 B의 R자임 얼마? 15N이 나와야 하므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뺐을 때 R자임은 몇 N? 10N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건 기본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도르래를 하나 봅시다. 자,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있고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질량이 3kg인 물체 B가 있으며, 자, 이때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자, 운동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여기서 R자임이나 이런 거에 고려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일단 B는 아래쪽으로 몇 뉴턴? 30N을 받을 거고, 따라서 B가 어느 쪽으로 운동하면? 아래쪽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자, A는 무슨 쪽으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겠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때 B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누가 같이 움직여? A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A가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줄을 당겨오잖아. 그럼 이 줄은 B를 당기고요. 요거는 B에 작용하는 장력이고. 졸리면 안 되는데? 자, 요 줄은 누구를 당기니? A를 당기면 이 크기랑 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직선상에 있을 때 내가 30으로 당기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A는 B는 아래쪽으로, A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면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이때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는 전체 질량 5. 자, 힘은 30N. 따라서 가속도는 6m/s 제곱.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임 몇 N? 12N. 자,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18N이 되고요. 자, 이때 줄이 A를 당기는 힘과 줄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고 힘은 12N이 되겠지. 왜냐면 이 힘에 의해서 A의 R자임이 12N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B는, 자, 중력을 아래쪽으로 몇 N 받아? 30N을 받는데, 자, B의 R자임이 18N밖에 안 되잖아. 분명히 힘은 운동 방향으로 30N을 받았지만 힘의 효과 R자임은 18N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작용하는 힘. 자, 줄이 B를 당기는 힘이 B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 이건 30에서 TB를 뺀 값이 B의 R자임 몇 N? 18N이 나와야 하므로, 자, 요거는 몇 N이 된다? 12N이 된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예제. 자, 이제 이제부터가 실제로 되게 중요. 자, 질량이 1kg이고요. 여기는 질량이 4kg이래요. 자, 이걸 물체 A, 이걸 물체 B. 지면. 자,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몇 뉴턴? 40뉴턴. 얘는 아래쪽으로 몇 뉴턴? 10뉴턴. 자, 그럼 어쨌든 B의 질량이 A의 질량보다 커서 중력이 크니까 B는 무슨 쪽으로 운동하고? 아래쪽으로 운동을 하고, 자, A는 무슨 쪽으로? 위쪽으로 운동을 하면, 그치?
자, 그럼 B가 어쨌든 아래로 운동하면서 A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 줄이 A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작용하는 장력 TA. 자, 근데 어쨌든 B가 아래로 운동하면서 줄을 당겨갖고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줄도 누구를 당겨야 돼? 무조건 장력은 물체를 당기는 힘 쪽으로만 작용합니다. 자, 이 크기랑 이 크기는 서로 어떨까요? 같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가속도 A는 전체 질량 얼마? 5분의. 자, 이거 40만 쓰면 돼, 안 돼? 자, 지금 40N이 아래로 작용하는데, 자, A에 작용하는 중력 10N이 B 또는 A의 운동을 뭐 하는 힘? 방해하는 힘이거든. 올라갈 때 얘가 아래쪽으로 작용하면 A의 운동 방해에 반대로 중력이 작용했잖아. 그러니까 R자이면 40 마이너스 얼마? 10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 6m/s 제곱. 자,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1 곱하기 6이니까 얼마? 6이고요. 자,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4 곱하기 6이니까 24N이 되면 여기서 나타난 30N이 나오면 됩니다. 자, 밑에 줄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 TA, TB는 같고, 자, 몇 뉴턴일까요? 16N인데, 자, 요거는, 자, 이걸 정확하게 해봐야지.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위로 작용하는 장력이 TA인데,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몇 뉴턴? 10뉴턴이지. 그러면 TA, 이게 지금 크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뺐을 때 A의 R자임 6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건 16. 항상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는 걸로 가는 거야.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자, 아래쪽으로 몇 뉴턴? 30뉴턴. 40뉴턴. 자, 그리고 위쪽으로 장력 T, B. 그런데 아래쪽으로 속력이 빨라지니까 40이 더 큰 거지. 그럼 40에서 얼마? TB를 뺀 값이 B의 R자임 얼마? 24가 나와야 되므로 당연히 TB는 똑같이 몇 뉴턴? 16뉴턴이 됩니다. 항상 큰 힘에서 무슨 힘을 뺀 값? 자, 이게 물체가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다가 붙어 나오거든. 자, 이때 한 물체에 의해서 나타난 R자임이 구해지면 양쪽에서 큰 힘에서 무슨 힘? 작은 힘을 빼는 관계로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두 개, 세 개 정도 더 할 거야. 자, 이걸 하셔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이 물체의 운동 관계에서 낙하 높이를 가지고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잠깐만 얘들아. 예, 부원장님. 괜찮으세요, 쌤? 예, 잠깐은 괜찮습니다. 예. 혹시 희찬이 있잖아요. 네. 쌤, 희찬이가 지금 광교고 희찬이가 물리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쌤, 지구과학도 희찬이가 하나요? 아니요, 지구과학은 다음 달부터 희찬이를 지구과학 반으로 보내려고. 얘가 내신을 아예 안 해서. 그렇죠. 네네네. 어머니가 지금까지 지구과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헷갈려갖고 전화드렸어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물리를 네. 안 하고 지구과학 하는 거죠? 일단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상의하고서 저한테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네. 어머니가 지금 전화 오셔갖고 네네. 지금 지구과학만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희찬이가 지구과학은 안 했었어요. 그렇죠? 네네네. 지구과학 안 했죠? 네, 그 수강료 등록 물리만 했잖아요. 네, 네네네. 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쌤. 네. 네. 다 적었어? 네. 사진 찍었지? 네. 자, 지운다. 수업 시간에 이거 해줬니? 학교에서? 학교에서요? 응. 저는 안 가봤는데. 아예 안 했어? 네. 지운다. 네. 이걸 안 하고 운동방정식을 했어? 보르래는 안 했었는데 보르래 안 했던 것 같은데. 저 문제를 안 풀었어. 아니, 근데 해주긴 했다. 해주긴 했어. 잠깐 좀 봐. 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뭐 하이언스의 원리 이런 거 말고. 제발 내년 아마도 내년은 하지 않을까.
그냥 내년에는 학교에 계시더라도 애들 수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학교에 물리들이 제가 할까요? 제가 한 이틀만 빼갖고 기간제로 가볼까? 선생님 옛날에 그 판교고등학교 그러니까 물리는 그날 수업 다 해야지. 제가 기간제 해갖고 연봉을 맞출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그 판교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 갑자기 분당에 가면 판교고등학교라고 있거든. 갑자기 물리 선생님이 아프셔갖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한 2달 정도 폈었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판교고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학생 애들한테 물어봤대. 학생 애들한테.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물리 선생님 이만저만 해갖고 이렇게 돼갖고 갑자기 수업할 선생님을 구할 수 없는데 저희 학교에 있는 전교육계 관한에 있는 든 애들이 그때 다 선생님 학원에 다녔었거든. 그래갖고 이과가 여섯 반인데 이과 6반이 그 중에서 3반이 선생님 3반 정도가 선생님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그 중에 한 명한테 물어봐갖고 수업하실 수 있냐고. 자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 전까지만 해주시면 된다고. 근데 5일 다 못 나간다고 얘기해갖고 3일로 조정해갖고 가갖고 수업해주고 제가 기말고사 문제까지 내주고 왔어요. 그날 애들 죽었죠. 겁나 어려웠거든. 대신에 다 알려주고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다 알려주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MA라고 하고 자, 여기의 질량을 우리가 MB라고 합시다. MB는 이명박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 물체를 잡고 있다가 손을 치웠더니 A가 아래로 운동하고요. 자, B는 그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운동하겠죠. 자, 조건을 바꾸는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나중에 나의 그림은 줄을 끊었을 때 얘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갖고 자, 지금 여기서는 자, 어쨌든 얘가 아래쪽으로 운동하니까 자, B의 작용으로 중력이 MB 뭐가 되겠니? G가 되겠죠.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의 작용하는 중력보다는 크다, 작다? 작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미지수 스몰 f라고 놓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속도를 우리가 결정을 하면 자, 여기서는 MA 플러스 뭐가 되고 MB가 되고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자, MBG 마이너스 얼마? F가 이 물체의 뭐가 되는 거니?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MA 가속도,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MB 가속도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때 B가 아래로 운동하면 B에 작용하는 장력은 TB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장력은 TA인데 이거랑 이거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자, MBG에서 장력 T 뭐를 빼면 B를 빼면 자, 요게 B의 알짜임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장력 TA에서 뭐를 빼면 스몰 f를 빼면 자, 요게 A의 작용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건 만약에 줄을 끊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줄을 끊으면 자, 이때부터 B는 자, 중력 가속도 G를 갖고 무슨 낙하 운동을 할 거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자유낙하 이때 B의 가속도는 얼마? G.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걸 갖고서 B의 가속도가 줄을 끊기 전보다 줄을 끊은 후가 얼만큼 더 커졌는지 비율적으로 주거나 그러면 만약에 중력 가속 처음에 만약에 이것보다 이때가
이때보다 속도의 증가 비율이 2분의 1이었다. 그럼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게 2분의 1G가 되는 거지. 그럼 F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줄을 끊으면 B는 중력 가속도 G고, 자, A는 MA분의 F를 가지고, 자, 요게 새로운 가속도 A 바가 될 거고, 자, 이 A바를 갖고 일단 속력이 증가 감소. 속력이 감소한 운동에서 이걸로 속도 변화를 이용하면 F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냐면 이 가속도를 안다면. 이해됐지? 요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관계식을 더 만들어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그냥 얼마? G. 자, 그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MAG. 그치? 자,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은 MBG. 자,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중력은 MCG. 자, 그럼 여기서 A에 작용하는 장력은 TA. 왜냐면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겠지. 보통 두 개 매달린 쪽으로 내려올 테니까. 나중에 이제 줄 끊는 거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줄이 누구를 당기는 힘? B를 당기는 힘. 그럼 여기서는 C가 내려가면서 줄이 누구도 당겨? C도 당기지. 근데 문제는 이 줄은 얘를 이쪽으로도 당기는 줄이 있겠지. 지금 여기는 줄이 몇 개인 거야? 하나, 그리고 둘. 자, 이거는 무슨 줄이야? 같은 줄이야. 같은 줄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돼? 그럼 이거랑 이거는 서로 어때야 되니? 같아야겠지. 근데 요거는 요 줄에 작용하는 거라서,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B는 위로 당기는 장력도 작용하고, 아래로 작용하는 장력 TB 다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B에는 모두 작용해. 중력도 작용하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해. 그럼 일단 1차적으로 가속도는, 자, 전체 질량은 MA 플러스 MB 플러스 MC가 되고요. 이해됐어? 자, 그리고 다시 MB 플러스 MC 마이너스 MA를 묶어서 뭐로 놓는 거야? G로 놓는 거지. 자, 이게 일단 물체 A, B, C의 각각의 가속도가 될 거고, 자,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MA, A,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MB, A, 자,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MC, A로 구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하나씩 만들 건데, 첫 번째, 자, TA에서 MAG를 빼면 FA가 나오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B는 있잖아. 복잡해. 자, 어쨌든 얘가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B에 작용하는 중력 M, B, G 플러스 TB 바. 자, 요 줄이 어쨌든 아래로 당기니까 여기서 뭐를 뺀 값? TB를 뺀 값. C, A, B의 알짜임이 나오는 거고. 자, 이때 같은 걸 선생님이 쓰면 요거랑 요거는 크기가 같은 거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구해서 이거를 찾는 거야. 자, 여기서는 요거랑 요거는 같은 값이고요. 자, 세 번째. 자, MCG에서 TC를 빼면 누구의 알짜임? C의 알짜임이 나오죠. 자, 요때 요 TC와 색깔을 바꿔서, 자, TC와 TB 반은 서로 무슨 값이 돼? 같은 값이 되겠지. 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자, 오늘 고난도 운동량, 충격량은 안 할 거고, 자, 기본 공식만 정리. 자, 이거 운동량은 기호로 뭐라고 쓰고, P라고 쓰고,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물리량이며, 자,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뭐를 곱한 값? 속도를 곱한 값이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운동량의 방향은, 크기는 이렇게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하고, 자, 방향은, 자, 무슨 방향과 일치? 속도의 방향과 일치.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그래서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일치.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운동량이 크면 속력이 빠르니? 그건 모르죠. 자, 속력이 느린데 질량이 겁나 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같다. 그리고 질량이 매우 큰 경우에는 속력이 느려도 운동량은 클 수 있으므로, 자, 운동량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속력이 빠른 것은 아니다. 알았지?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충격량은 기호로 I라는 기호로 사용을 하며, 자, 충격량이 나타나면, 자, 이게 충돌 효과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죠. 자, 사실 운동량은 눈으로 봤을 때는 센지 약한지 강한지 몰라. 부딪혀봐야 알지. 아프면 운동량이 큰 거고, 덜 아프면 운동량이 조금 작은 거고, 그지? 자, 그래서 충격량은 이 물체에 충격량이 가했을 때 그 충격량만큼 무슨 양이 변한다? 운동량이 변하기 때문에, 자, 운동량의 무슨 양이다? 변화량이다. 자, 그리고 충격량은, 자, 물체에 작용한 힘과 그 힘이 작용한 뭐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며, 요 시간은 반드시 무슨 단위? 초 단위로 구하고요. 자, 뉴턴, 그래서 세컨드라는 기호를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충격량도 크기뿐만 아니라 뭐를 갖고 있다? 방향을 갖고 있어서, 자,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뭐의 방향과 같다? 힘의 방향과 같다. 결국 이 충격량이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킬 건데, 가속도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자, 충격량만큼 무슨 양이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자, 따라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방향이, 자, 얘도 오른쪽이고 얘도 오른쪽일 때, 또는 얘도 왼쪽인데 얘도 왼쪽일 때,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방향이 일단 무슨 방향이면, 같은 방향이면 일단 질량 변화는 거의 없을 거야. 그럼 속력이 어떻게 될 거고? 증가할 거고, 그러면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하고요. 자, 만약에 이게 1차적으로 무슨 방향일 때는, 반대 방향일 때는, 자, 속력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자, 운동량의 크기는 일단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되어 있는, 자, 관계식은 이 물체의 무슨 운동량에다가, 처음 운동량에다가 그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이 같은 방향일 땐 더해지고 반대 방향일 땐 빼질 거야. 자, 충격량을 더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이 나온다. 자, 처음 운동량과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이 나오며, 자, 결국 요게 MVO, 처음 운동량이죠. VO가 처음 속력이니까 더하기 충격량 FT를 하시면 나중 운동량 얼마? MV가 나오는 거지. 그럼 결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무슨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 처음 운동량을 뺀 값, 다시 말하면 요걸 우리가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FT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MV에서 처음 운동량 MVO를 뺀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럼 자, 이제 요거는 충격량이지. 사실 충격량은 작은 힘이 작용해도 시간이 오래 작용하면 충격량이 커질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순수한 힘의 크기만 구하는데
요때 요 힘의 크기 F를 구하려면 자, 전체 운동량 mv-mv5에서 자, 힘이 작용한 뭐를 곱하면 시간을 나눠주면 자, 결국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요걸 우리는 충격역이라고 따로 불러. 그래서 충격량이 작용했을 때 자, 순수하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만을 구했을 때를 자, 우리는 무슨 역이라고 하고 충격역이라고 하고 사실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 힘의 세기가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몇 뉴턴이 작용했는지 구할 수 없지요. 자, 이거는 전체 시간으로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눈 값이기 때문에 자, 이 충격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무슨 힘? 평균 힘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 어느 순간에 몇 뉴턴이 작용했는지 몰라. 평균 힘의 크기다. 따라서 요거는 몇 초당 작용한 힘의 크기? 1초당 작용한 힘의 크기. 자, 1초당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를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하면 자, 요게 T분의 자, 이거 M으로 묶잖아. 그러면 요거는 V 마이너스 뭐니? VO지. 그러면 요게 시간분의 무슨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네. 요게 가속도예요. 자, 따라서 충격력은 MA로 구할 수 있으며 결국 무슨 힘이구나? 알짜 힘이구나. 대신에 이거는 무슨 힘이야? 평균 알짜 힘이 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자, X축이 시간으로 나오고요. 당연히 초 단위로 나오겠죠? 자, Y축이 F.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간에 따른, 자, 시간에 따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자, 이 FT 그래프에서 직선 또는 곡선 및 넓이는 자, 얘가 이렇게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든 아니면 자, 요렇게 힘의 시간에 따라서 힘이 일정하게 증가했든 응? 자, 직선 또는 곡선 밑의 넓이 아니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흰색 아래쪽 넓이, 파란색 아래쪽 넓이 또는 요 노란색 곡선 아래쪽의 요 넓이는 결국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넓이가 무슨 양이며? 충격량이며 자, 딱 이 면적만큼 무슨 양의 변화량이 생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자유낙하 운동 하나만 볼게요. 자, 이 자유낙하 운동도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 이것도 무슨 운동? 직선 운동이죠. 자, A는 중력가속도 얼마? G. 그리고 숫자로 나오면 얼마? 10m/s 제곱. 자, 보통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얘가 정지 상태로부터 낙하를 하는 거거든. 자, 잡고 있다가 떨어뜨린 거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만들어지는 자유낙하 공식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조합합니다. 그래서 나중속도 V는 VO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자, 이동거리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자, 근데 V 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은 2AS 대. 자, 이 녀석에서 요거는 0이죠. 그러니까 VO는 다 얼마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없애는 거고. 자, A 내신에는 뭐로 바꾸고? G로 바꾸고. S는 수평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낙하 높이 H로 바꾸는 거야. 따라서 나중속도 V는 GT. 그러면 시간 알고 가속도 알면 나중속도 구하거나 나중속도 아는데 가속도를 알잖아?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어? 낙하 시간을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낙하 높이 H, 스몰 h 써도 되고 라지 h 써도 되고
자, 이거는 2분의 1 GT의 제곱이며, 자, 처음 속도 V를 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낙하 거리는 시간의 제곱비례하기 때문에 이것도 1대 3대 5대 7로. 자, 이게 처음에 5, 1초 기준, 여기는 15, 여기는 25, 35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V 제곱은 2GH.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걸 놓은 게 아니라 위로 던지잖아. 그러면 그냥 위 1초마다 속력이 얼만큼씩 감소하겠구나. G 또는 10m/s씩 감소해서 최고점 찍고 다시 어떻게 되겠구나. 내려오겠구나. 자, 올라갈 때 느려진 것만큼 내려올 때 빨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지면에 도착하잖아. 그러면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속력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돼? 갖고 방향만 반대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의 속력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낙하 높이를 알려줄 거야. 자, 낙하 몇 미터 낙하에 있습니다. 아니면 낙하 높이 B를 알려주거나, 자, 낙하 높이 H를 알려주고, G가 얼마인지 구하라 문제는 안 나와. G는 알고 있고. 그러면 두 가지 알려준 거지. H 알려줬고, G 알고.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자,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T를 물어보면, 자, 요거는 몇 번씩 이용하면 되냐면, 요거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거 알고 있고요. 요건 알고 있으니까 넘겨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루트 G분의 2H가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H만큼 낙하한 후에 속력을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몇 번? 3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모르는 거지. 요거랑 요거 알잖아. 그러니까 나중속도 V는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 2GH고요. 자, 이 식은 역학적이든지 보존해서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한 거야. 이거 갖고 높이에 따라서 나타난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환 관계에서 이걸 미지수로 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가정화해서 문제를 풀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씩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선생님한테 다음 시간에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 해주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제가 숙제를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럼 파동을 자,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더 하고, 아씨. 다시 못 들었어. 파동. 아, 프린트가 없다고? 그냥 찍어서 적어. 공식만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거야. 개념은 다 알잖아. 네. 흰색 분필이 어디 갔지? 자, 일단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우리가 파동의 속력하고 그 다음에 굴절 관계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파동의 속력은 자, 주기분의 뭐로 구하고 파장이 뭔지는 알지? 자, 진동수 주기 관계는 다 그림상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주기분의 1이 진동수이기 때문에, 자, 진동수 곱하기 뭐로 구한다? 파장으로 구한다. 자, 그래서 보통 속력 V는 주기분의 파장 또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 근데 뭘 더 많이 쓴다? 진동수분의 파장을 진동수 곱하기 파장을 더 많이 쓴다. 자, 그럼 이런 파동의 속력에서
자,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진동수 파장, 속력 진동수 파장 중에서 하나가 꼭 일정합니다. 하나는 일정해서 두 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일정할 때? 진동수가 일정할 때가 있고, 자, 진동수 F가 일정할 때는 이게 파동에 뭐가 일어날 때? 서로 다른 매질 속으로 들어갈 텐데, 파동의 굴절이 일어날 때는, 자, 진동수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 관계에 있을 때, 자, 요게 변하지 않으므로 파장과 속력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보통 속력이 2배가 빨라진대. 그러면 파장은 원래보다 2배로 길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는 뭐가 일정할 때가 있다? 속력이 일정할 때가 있다. 자, 속력이 일정할 때, V가 일정할 때는, 자, 이건 같은 매질에서, 같은 파동이 같은 매질에서 진행을 할 건데, 진동수가 달라질 때가 있어. 그러면 속력도 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장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요거는 같은 매질에서, 자, 그래서 빛이 진공 중에서 진행을 할 때, 자, 빛의 속력은 모두 똑같죠.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속력이 모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에서 요게 변하지 않으니까, 자, 진동수가 큰 애는 파장이 짧은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요때는 파장과 진동수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세 번째. 자, 이거는 뭐가 일정할 때가 있어? 파장이 일정할 때가, 이건 하나밖에 없지. 줄의 진동. 그래서 줄의 길이가 같을 때는 파장이 똑같아. 그래서 파장이 일정할 때, 이건 람다가 일정할 때고요. 자, 이거는 현의 진동을 기준으로 볼 거고, 자, 요때 V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면, 자, 요게 지금 일정한 거니까, 이해됐지? 속력이 빠르면 뭐가 커지는 거야? 진동수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두꺼운 줄보다 얇은 줄이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같은 파장의 길이 기준으로 속력이 빠를수록 진동수가 커. 그러니까 얇은 줄이 진동수가 큰 고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자, 속력과 진동수가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소한매질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밀한매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건 빛을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소한매질은 굴절율이 상대적으로 무슨 매질? 작은 매질이고, 자, 밀한매질은 상대적으로 굴절율이 큰 매질이고, 자, 굴절율은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자, 따라서 이렇게 굴절율이 작은 매질은 상대적으로 굴절율이 큰 매질에 비해서 속력, 파동의 속력이 빠른 거고요. 자, 밀한 매질은, 자, 굴절율이 큰 매질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자, 상대적으로 소한 매질, 즉 굴절율이 작은 매질에 대해서 파동의 속력이 느린 매질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굴절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굴절율은 기호로 뭐라고 쓰고? N이라고 쓰고, 자, 이거는 빛을 기준으로 해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공기 중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파동의 굴절율을, 자, 우리가 얼마로 잡아? 1이라고 잡고, 자,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자, 빛의 속력은 자, 진공이 아닌 기준으로 해서 공기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을 가장 빠른 걸로 해서 공기 중을 빛의 속력에 대해서 가장 무슨 매질로 잡고? 소한 매질로 잡고, 자, 공기 중에서 진행하는 빛이 다른 매질 속에서의 속력비의 속력의 역수비. 속력의 무슨 비? 역수비를, 자, 우리는 그 매질의 굴절율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공기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이 V일 때 매질 A로 들어갔더니 속력이 2분의 1이 됐대. 그럼 파장도 2분의 1이 되는 거고 굴절율은 얼마?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공기 중에 굴절율을 얼마로 났기 때문에? 1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굴절율과 속력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굴절율과 속력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굴절율이 클수록 속력은
느리다. 굴절률이 4배가 됐대. 그럼 속력은 원래보다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소한 매질, 밀한 매질이란 말보다는 자, 굴절률이 작은 매질, 굴절률이 큰 매질이란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자,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A보다 B가 또는 B보다 C가 이렇게. 근데 공기가 나오면 공기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빛의 속력을 봤을 때 자, 빛은 어디서 제일 빠르고?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공기 그리고 액체 그리고 고체로 들어갈수록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자, 굴절률은 고체 상태일 때가 공기 중에서보다 더 큰 거죠. 물론 액체, 고체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특히 자, 빛 같은 경우 공기 중에서는 뭐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 자, 보통 우리가 음파라고도 얘기하죠. 자, 소리의 속력은 자, 반대야. 고체일 때가 가장 빠르고 그래서 빛과 소리는 매질에 대해서 나타나는 굴절률의 관계가 서로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공기 중에서가 오히려 느리고 진공에서는 아예 전달이 안 되면 대신에 공통 자,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이것도 빨라져요. 자, 그 다음에 물결파의 속력을 볼 거고요. 자, 그냥 물결파의 속력은 고민하지 말고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다. 보통 루트에 비례하는데 자, 그 관계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길어. 그럼 수심이 깊은 거고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짧아. 그럼 수심이 얕은 거고. 그래서 물결파의 속력은 빠르다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파동의 굴절에서 자, 굴절은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의 무슨 면에서? 경계면에서 자, 다른 매질 속으로 진행을 할 때 다른 매질 속으로 일부는 반사되는데 일부가 꺾여져 진행하는 현상을 자, 굴절이라고 하고 자, 굴절의 원인은 매질 간 속력차 때문이며 속력이 느린 매질 쪽에 가깝게 꺾입니다. 자, 대신에 파동의 굴절이 일어나더라도 자,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자, 매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속력 차이에 의해서 파장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나타나는 뭐 스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통 여기가 무슨 매질이고 소한 매질, 여기가 밀한 매질이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파동이 진행을 할 거고 자, 이거는 파동의 진행 방향을 준 거죠. 자, 요때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경계면의 수직인 선분을 요렇게 그러면 요걸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하고 법선이라고 하고 요 법선과 입사파의 진행 방향 이런 요 사이각을 우리는 무슨 각? 자,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나가는 놈은 반사파라고 하고 이게 반사파지.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들어갈 때는 굴절각이 작아지죠. 그래서 자, 굴절파의 진행 방향과 법선 이루는 사이각을 우리는 굴절각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고요. 자,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고요. 자, 이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 1보다 큰 값을 갖죠. 자, 요게 상대 굴절률은 좀 이따 공식 정리할 거고 자, 요걸 우리가 매질 1, 매질 2라고 했을 때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입사각의 크기가 굴절각의 크기보다 크다. 자, 그 다음 자, 여기가 무슨 매질이고 여기가 소한 매질이 될 때 자, N1, N2다. 그럼 여기가 요렇게 들어올 거고 여기가 법선일 거고 자, 이때는 밀한 매질 쪽에 가깝게 꺾이려면 이렇게 꺾여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굴절각 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입사파, 요게 무슨 파? 굴절파일 때 자,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입사각보다 무슨 각이? 굴절각이 크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B가 1보다 작은 값을 갖죠. 자, 여긴 느리지?
여기는 빠르지? 그럼 파장의 길이는 짧지? 파장의 길이는 길지? 이렇게. 자, 그럼 자, 스넬의 법칙이 나오는데 자, 이 스넬의 법칙은 우리가 매질간 나타나는 무슨 굴절률?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고 자,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했다 라고 한다면 자,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가든 밀한 매질, 소한 매질로 가든 관계적인 부분은 됐고 자, 요게 매질 1에 대한 굴절률로 매질 2의 굴절률을 나눈 값이야. 그래서 요거는 N1분의 뭐로 구하고 N2로 구하고. 이거 처음 봐? 아니지? 기억나지? 자, 요게 굴절률과 파장이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속력도 반비례. 그럼 요거는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자, 요게 실험적으로 사인, 굴절률 간에 나타나는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의 관계가 반드시 나타나며 자, 요 그림에서 자, 여기가 법선 기준으로 원의 중심일 때 요렇게 꺾였다면 여기가 I고 여기가 R이잖아? 그러면 요 점의 선분의 길이는 L, 자, 여기를 L이라고 했대. L 사인 I가 되고요. 자, 여기서 요 선분의 길이는 L 사인 R이 되기 때문에 자, 요게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하면 선분 A, B를 선분 CD로 나눈 것과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N1 곱하기 사인 I는 N2 곱하기 사인 R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법칙? 스넬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렇게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진행을 할 때 자, 일반적으로 어쨌든 매질의 종류가 바뀌지 않으면 입사각이 커지면 누구도 같이 커져야 돼. 굴절각이 같이 커져야 되는데 자, 어쨌든 사인 I랑 사인 R은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인데 I와 R이 비례 관계가 아니라 무슨 비에 비례한다? 사인 비에 비례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진행을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매질 간 굴절률 차가 클수록 자, 이렇게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는 자, I가 일정할 때 R은 더 작아지고 자, 이렇게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는 자, 매질 간 굴절률 이게 더 소한 매질이 되거나 상대적으로 이게 더 밀한 매질이 된다면 I가 일정할 때 자, 굴절각 R은 더 커진다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해볼까? 자, 이건 아마 책에 다 나와 있지 않을까? 설명 한번 하는 거야, 문제 풀려고. 일단 찍어놔. 지워 되니?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보통 우리가 매질의 종류는 같아.
두 매질의 종류는 같을 때 뭐의 길이에 따른 파장의 길이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똑같은 조건에서 굴절률이 더 커진다. 자, 그럼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자, 소한매질, 밀한매질 기준. 그 다음에 여기는 밀한매질, 소한매질 기준. 자, 동일한 법선을 기준으로 놓을 거고요. 자, 하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입사각 I를 만들었고, 하나는 파란색으로 똑같은 조건의 입사각을 만들었어. 자, 이때 빨간색의 파장이랑 파란색의 파장이랑 비교하면, 자, 빨간색이 더 길죠. 아마 이거는 우리가 간섭 문의할 때도 나왔었을 거야, 한번 문제에. 기억, 너는 안 풀어서 모르지? 빛가물질 이중성 풀지 않았나? 네. 그치, 풀었지?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됐다 라고 하면, 자, 빨간색이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 왜냐면 소한매질, 밀한매질로 갔으니까. 그럼 파란색은 더 꺾여야 돼. 그럼 속력이 똑같은 매질 1번에서 매질 2번으로 갈 때 누가 속력이 더 많이 느려져? 파란색이 속력이 더 많이 늘어져. 그러면 밀한매질 속에서의 속력은 무슨 색보다?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빨라야 돼. 즉, 매질 1에서는 똑같은 속력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자, 누가 더 많이 느려지는 거야?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꺾이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근데 밀한매질에서 소한매질로 갈 때는, 자, 이걸 통해서,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밀한매질에서 소한매질로 갈 때는, 자, 똑같은 입사각 조건에서, 자, 빨간색이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 라고 하면 파란색은 이렇게 꺾이는 거지. 그래서 요때 밀한매질, 소한매질로 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고 더 많이 커지는 애가 파장이 더 짧은 애다. 이해됐지? 네. 소리의 굴절.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꺾여서 낮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그건 한 문제 꼭 나올 거야. 알았지? 네. 자, 이렇게 해서 매질의 종류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자, 굴절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면 되는데, 보통, 자, 매질의 종류가 이렇게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자, 여기 매질 A, 여기 매질 B, 여기 매질 C. 이렇게 3종류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일단 들어왔대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법선이고, 요걸 우리가 세타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꺾였대요. 요게 세타 2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세타, 여기가 무슨 매질? 소한매질. 여기는 밀한매질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얘가 요렇게 법선이 되면 요게 지금 세타 2랑 똑같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세타 2일 때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꺾여서 진행했을 때 요걸 우리가 세타 3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세타 1보다 세타 3가 크다 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B랑 C 관계에서는 이게 무슨 매질이고? 밀한매질이고 이게 무슨 매질이야? 소한매질이거든. 그럼 만약에 중간에 뭐를 없애고 B를 없애고 A에서 다이렉트로 뭐를 보낼 거야? C로 보낼 거고, 자, 요때 법선에 대한 관계가 요렇게 세타 1으로 나타났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요렇게 가면서 세타 3로 가는 거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니까, 자, 여기가 무슨 매질이고 여기는 소한매질이므로, 자, 매질의 굴절률은 N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N, A, NC. 자, 요런 관계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도 해줬니 선생님이? 네. 그러면 요것도 하나 봅시다. 자, 지금 매질이고 이게 소한 매질이고 이게 밀한 매질일 때 자, 지금 파동이 이렇게 올 거야. 그럼 요렇게 하나 왔고 여기서 요렇게 하나 왔어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법선이고요. 여기가 법선일 때 자, 지금 여기서 요렇게 꺾이고 요렇게 꺾였지. 이때 요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D1이라고 하고 요 사이의 간격을 D2라고 하면 자, 이렇게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가잖아. 그러면 D1보다 D2의 간격이 더 넓어. 자, 이거 기준으로 봐. 자, 그 다음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법선, 여기 법선, 그럼 여기가 요렇게 되고, 아이고, 요렇게 되고, 너무 좁겠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는 여기가 D1 간격이고 여기를 D2 간격이라고 한다면 D1보다 D2 간격이 좁으면 이건 반드시 밀한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소한 매질로 진행하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굴절까지 마무리 끝. 카톡으로 그냥 올려? 빈대 잠깐 있어야 돼. 위쪽에 벼 있을 거야. 이제 생명 모르는 사람은 건강할 수 없네. 뭐? 어? 혐알기 유전자? 상염색체 유전? 열성 유전. 우성 아니에요? 응? 우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수 없는 게 아니라 말 수 없는 거를 기준으로 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말 수 있는 게 우성이고 말 수 없는 게 열성이지. 말 수 없는 거는 열성 유전이잖아. 그게 표현이 되는 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게 유전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근데 물론 그게 장애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 혀를 말 수 있는 인자가 혀를 말 수 없는 인자에 대해서 우성인 거고 혀를 말 수 없는 유전자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열성 유전이지. 혀를 말 수 있는 건 기준이 우성 유전이지만 혀를 말 수 없는 건 열성 유전이고 혀를 말 수 있는 사람보다 혀를 말 수 없는 사람이 적어. 그래서 적은 거 기준으로 가. 왜? 저는 생명 선택 안 해서. 나는 못하는 게 뭘까?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오 감독 뭐지? 좀 이렇게 너 끝나고 남아.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걸로. 두꺼운 거 찍는 건 없죠? 네, 아직 네. 말씀을 네. 이거 찍힐까? 준비한 거예요. 안 찍힌다. 총 3개예요. 하나에 담고 주신 거예요? 그냥 묶고 집에 가서 알아서 해. 이게 크게 안 묶여서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게. 이거는 됐어.